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시황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으시나? 어느 날, 한 교수가 전설 속의 생물인 모인을 목격한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현실에서 마주친 공포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역사적 진실과 불사의 기미를 쫓습니다. 그 교수는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전기를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모인의 모습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고, 그가 목격한 장면은 그를 깊은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이 음산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진시황의 기밀과 모인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밝혀봅시다. 교수님에게 들은 신묘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일단 그 교수님에게 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교수님은 중국어학과 교수님인데 단순히 중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지역, 역사 같은 것도 굉장히 흉악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직접 중국 이곳저곳은 다 돌아다니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직 젊었을 적의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중국을 여행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 1992년 상종수도 이전에는 중국을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요. 실제로 진보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북한에 가거나 주체사상을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비용도 장난 아니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수님께서는 자기하고 뜻이 맞는 친구 2명과 함께 편법을 준비를 했어요. 그 편법이란 무엇이냐? 바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동남아로 갔다가 거기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루트를 타는 거였죠. 그리고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수님이 중국 여행을 하고자 했던 거는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여익 때문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이 없었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도 진짜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교재로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화 연구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궁금증에 의해서 여행을 계획한 거지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동남아 거쳐서 중국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동남아 중에서도 라오스인가 필리핀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동남아에서 입국 심사가 탐욕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법 취업 문제가 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일본을 거쳐가는 루트를 세웠대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동남아로 가는 게 되게 수월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일본으로 향했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입국 심사를 탐락한 거죠. 그래서 우린 다 망했어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디일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분은 일본과 동남아로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걸 했는데 그쪽 관리들이 엄청 썩어 있어서 적당히 뇌물 좀 찔러주면 장사꾼들 한 3-4명쯤은 윤 감아준다는 겁니다. 그 말에 혹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상방이 오케이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갔대요. 근데 사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방법이 통해서 동남아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 입국이 또 힘들어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가게 마친 교수님께서는 거기저곳던 이제 불법적인 루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중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겠다 하는 탈옥커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가 말한 루트는 걔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상글통에 밀린을 지각당하게 중국의 작은 마을에 도착할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지방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들도 잘 찾지 않는 그런 오지였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가는 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조수민과 친구분들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미리콕을 시도하게 됩니다.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차를 번갈아 타고서 가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걸 들고 가는 그런 잡상인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외도 고가사치품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중국의 상류층들은 알지에 모르게 그런 사치품들을 사모으는 걸 즐겼대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돈벌이가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따라간 거요. 그렇게 함께 동행한 지 어느덧 4일쯤 되었을 쯤에 상만 우연히 이제 일행들의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밀수하는지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건 다름 아니라 마약이었어요. 일본의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는 건 순 뻥이었던 거죠. 이쯤 되자 점점 그 브로커와 함께 있는 게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마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합천전쟁이라는 역사 이후 중국에서는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전부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만약 잘못 걸리면 자기들도 끌려가서 그 즉시 사형인데다가 심지어 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실수로 이걸 알아차렸다는데 이상한 모습 보였다가는 입막음하려고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몇십 년 전 중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는 심심없는 사형을 때리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미리국자라는 얄짤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얼른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대요. 그때 마침 니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녀서 어디 멀리 숨어버리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다들 자고 있는 틈을 봐서 그냥 각도 안 보고 막 속력으로 도망을 쳤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스님하고 친구분들은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커가지고 진짜 강만 보고 막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길을 잃었대요. 농담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짜 어딘지 모르는 숲 한복판이었던 거죠. 당시 교수님하고 친구분들은 그냥 숲에 숨어 있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오직 밀림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를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히 담을 발견하게 되었다는데요. 보통 담 근처, 물가 근처에는 제 사람들이 몰려서 사니까 어딘가에 마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감을 좀 따라가보자 하고 무작정 그 감줄기만 따라갔대요. 근데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었고, 그나마 다행히도 근처가 밀림이라서 뭐 나무 열매라던가 물고기나 가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럭저럭 배는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바로 물이었어요. 중독은 물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함화강 같은 거 보면 그냥 강 자체가 뽀얗게 흙먼지가 끼어있는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먹는 차문화가 발달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목이 마른 나머지 근처에 간물을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설사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탈수까지 왔고, 밀림을 해낸 지 한 3, 4일쯤 후에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하지만 몸이 좋았던 것인지 밤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조금 멀리에 아이들이 빨가벗고 마는 게 보였답니다.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애도 어른이던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친구분들이 오자마자 미치움듯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깜짝 놀라고 상담 무서워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맹수나
한짐승 같은 거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교수님은 여기서 저 아이들 놓치면 난 진짜 죽는다 하는 생각이 두잔뜩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무작정 쫓아갔대요. 물론 교수님하고 친구분들이 탈수로 엄청 힘이 없었던 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었고 그 아이들을 앞지르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쫓아서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딘가에 벼랑층으로 탁 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만한 촌락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이 무슨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당시에 시골 보는 것 같았대요. 막 벽도 황토벽이고 지붕도 초가질이고. 근데 아이들이 놀라서 막 오르르 달려오니까 마을 어른들도 놀랐는지 다 같이 오르르 몰려왔대요, 사람들이. 교수님하고 친구분들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거에 반가워가지고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tum 사정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마을이 신종 마을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네요. 아무튼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중국 여행을 스스로 기획하셨을 정도로 웬만한 통용 중국어는 되게 능통하고 한자도 많이 아셨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알고 있는 중국어를 초동안에도 그 사람들이라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집은 뻘이 말이 아닌데다가 바디랜디지로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대강 바디랜디지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차 경계를 풀고 뭐라고? 먹을 걸 가져다 줬대요. 그리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에 천정기짓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강원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랍니다. 분명히 이게 중국어 같긴 한데 중국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이 촌장이 계속 한 가지만 똑같이 반복을 하더래요. 뭐 대강 이런 뉘앙스라고 말만 하셨어요. 개그맨 이수근이 못 알아먹겠는 중국어 따라하는 그런 뉘앙스 있죠? 약간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무슨 말을 해도 그 말만 반복을 하더랍니다. 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교수님이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냈대요. 일단은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글자는 쓸 수 있으니까 한자로 필답을 하려고 했던 건데 과거에는 언어가 안 통할 때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필담을 했대요. 근데 이 촌장이 그 볼펜하고 메모장을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뭐라고 열심히 써댔대요. 근데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쓰는 그 한자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한자라서 뭐라고 쓰긴 쓰는 것 같은데 알아보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렇게 하는 몇 시간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둘 다 지쳐가지고 그냥 모든 걸 포기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서 먹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일단은 그 교수님과 친구분들이 입고 있던 물건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온몸에 털이 수북해가지고 무슨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또 근처에 나무나 벼락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그런 데를 도구 없이 척척척 막 올라가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력의 기삼을 보여준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막상 먹고 자는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잊고 있던 학구열이 떠오른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딱히 뭐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특히 이 사람들이 무슨 노동요 비슷한 걸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진 모르겠는데 나중에 뭔가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외웠대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 마을 촌장이 교수님을 다시 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막 되게 열성이 넘치는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강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알아챈 걸 간추려 보면 너 괜찮다, 여기 살아, 그리고 너한테 내 딸을 주겠다, 이런 말이었대요. 이런 오지마을 같은 곳에서는 근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흘러 들어온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꽤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오지마을에서
결혼까지 하고 눌러부터 상만이 교수님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즉 거짓말로 나는 이미 결혼을 했다 이렇게 대강 다디렌지기로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저를? 그게 어때서? 저는 제 마누라로 내 딸을 맞아라 하고 좀 더 감압적으로 말하더래요. 그래서 슬슬 무서워진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나 이제 여기 떠나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촌장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니들 못 간다 여기 살아라 안 살아? 그럼 니들 못 가 너네 죽일 거야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얼굴로 협박을 했나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생겼네 싶어가지고 작당 모의를 했대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반일을 한 틈을 타서 또다시 미리 도망을 갔대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먹을 거를 좀 챙겨와가지고 저번처럼 마냥 굶주리지도 않았고 잡히면 그냥 여기서 꼼짝 못하나는 생각에 무작정 또다시 밀림을 헤쳐나간 거죠. 그리고 한 며칠간 그렇게 밀림을 해내고 있었는데 운 좋게 숲속에서 어느 동남아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들한테 도와달라고 빌었고 발인이 밀림을 빠져나와서 그 사냥꾼의 나라에서 일본을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의 추억은 잘못슬쩍 개고생한 추억으로 한동안 남아있었죠. 물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교수님께서는 학정활동을 이어가시면서 몇 번인가 중국을 더 방문을 했대요.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족조로 고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함정수교가 내려지면서 정식으로 중국 여행도 하고 문물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던 그쯤이었는데 어떤 중국의 교수가 중국의 지방 당원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교수님은 그 당시에 네모잔에 써놓았던 한자나 자신이 들었던 그런 문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고 연구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교수는 굉장히 흥미로웠대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 중국 교수도 메모장에 써있는 한자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교수가 주의 깊게 그 글을 읽어보더니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내가 젊었을 적에 이러쿵저러쿵 해서 엄청 고생해서 어디 어지마을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구했다. 이렇게 그냥 쿨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국 교수의 말로는 이건 그냥 소수민 쪽의 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자는 지금은 서면한 진나라 시대 때 총용되던 거대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네모잔에는 진나라의 한자로 빼곡하게 지지어서 소설일까? 지지어서 소설일까? 말장석은 얼마나 쏘았을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은 한번 팩팍 뒤집혔는데 중국에는 전설처럼 모인의 설화가 내려져 온대요. 그러니까 설모자 사라님, 일종의 성산의 동물인데 진나라 시대 때 만리정성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마치 원시인처럼 험로 뒤덮어서 살고 있대요. 그들은 자손 대대로 숨어 살면서 아직까지도 진나라 시대라고 믿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자신들도 발각이 되면 그 부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진나라가 망한 뒤에도 무려 몇천 년간 말이죠. 그 후에 교수님은 다시 문화 연구를 위해서 중국을 다니다가 어디 만주 지방 쪽을 들르셨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주어하고 중국어가 굉장히 일창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주어는 지금 사말 위지인데다가 하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문제가 있는 어머니예요. 당시에도 상황이 비슷했고 어쨌든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내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유독 귀에 익은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과거 그 오지마을에서 들렸던 그 노동요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만조어였고 뜻을 대전 해석하자면 쌓아라 마늘 장석을 쌓아라 높게 높게 지어가라 뭐 대강 그런 뜻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답니다. 할머니 그 노래 어디서 들으셨을까? 어머니 할머니들한테 배웠다. 만주 노래인가? 아니요 중국인 노래 가사가 만족이다. 그거 뭐 오랫동안 그리던 노래인가요? 그렇죠. 부모님 누가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게고 몰라요? 그런데 이거 중국인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먼 옛날에 원숭이들이 가르쳐준 노래라고 해요. 이 원숭이들이 모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교수님도 몰랐대요. 그냥 전설은 전설이니까. 저도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교수님이 거짓말을 괜히 지어낼 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 드넓은 중국 대륙 어딘가에는 아직까지도 진시황이 살아있고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그룹 진시황과 모임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과거의 진실과 그로 인해 파생된 두려움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소름 끼쳤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또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둠의 숨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다시 만나